안녕하세요, 몸자입니다. 날짜나 이벤트를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친구들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기억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다른 특별한 곳에 뇌를 쓸 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제가 이제 증명을 시켜 드릴 건데, 이 영상에서는 인생 자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꼭 점검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공감하시게 되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증명이 될 겁니다. 인간이 일을 하려면 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랑 그리고 체력.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뭐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체력도 이제 아무리 이제 개발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체력은 육체적 체력이랑 정신적 체력, 이 두 개로 또 나뉘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정신적 체력입니다. 정신적 체력. 이거를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인생 쇼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쓴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의식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같이 점검해보고 의식하면서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친 효율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날이 있잖아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정신없고 막 짐 빠지고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날은 유독 특히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기억하려고 했던 게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적 체력을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킬로바이트라고 할 거거든요. 뇌의 킬로바이트. 이거는 이제 타고난 캐파를 개발시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뇌의 킬로바이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목구비가 이렇게 생기고 신체 비율이 이렇고 팔다리 길이가 이렇고 이런 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써버리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중요한 걸 기획하는데 이런 데 킬로바이트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정작 제대로 해야 되는 걸 제대로 못 한다고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사로운 결정이나 선택이라고도 하죠. 요거를 빨리 끝내버리거나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사롭게 계속 반복적인 결정사항, 선택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결정해버리거나 이제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원칙대로 바로 가거나, 그래서 이런 건수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요거랑 또 하나가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결정할 때랑 기억하려고 할 때 킬로바이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도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뭐 누구 전화번호라든지 뭐 챙겨야 되는 서류라든지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뭘 회신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이게 고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건의 어떤 유형별로 내가 메모하는 거를 이제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종이에 적는 것도 메모지만 뭐 사진을 찍어도 되고 뭐 캡처를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만 받고 킬로바이트만 갈아집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고 이게 뭐가 더 나은지 막 큰 차이도 없는데 막 그걸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거 자체가 다 킬로바이트거든요. 뭐 기억도 뭐 하려고 하면 다 어차피 하지도 못하고 킬로바이트만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이 있거나 기억할 게 있으면 그 빨리 하거나 이제 빨리 이렇게 어디 메모로 하거나 하면서 빨리 넘겨야 돼요. 그래야 더 중요한 건에 대해서 이제 킬로바이트를 이제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뇌 킬로바이트를. 직장 생활할 때 상관한테 이제 보고자료 만들 때도 자료의 왁구나 피지컬 같은 걸 중요하다고 하는 게, 보고 받는 사람이 빨리 이해하고 빨리 판단해서 빠르게 결정 내리라고 이렇게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간혹 이제 그 본질을 이해 못하고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형식만 따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문제긴 하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루틴을 만들고 또 메모하는 방식을 결정해놓고 하는 것도 이제 다 킬로바이트가 쓰이잖아요. 요 세팅하는데 로드가 좀 걸려도 이제 세팅만 잘 돼 있으면 후속적으로 반복 소진될 여지가 있는 그런 킬로바이트의 유실을 막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팅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유연하게 좀 개발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인생의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타의 마죽복 형님이나 돌아가신 잡스 스티브 형님, 맨날 똑같은 옷 입잖아요. 아침에 뭐 입을지 결정하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뭔 얼토당토 않는 말인가 생각을 했죠. 뭐 아침에 옷 입는 거 결정하는 것까지 뭐 그거 안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공감은 돼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건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집중력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옷 고르는 것 같은 그런 사사로운 데다가 킬로바이트가 나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결정이나 더 중요한 걸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이 킬로바이트를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칙을 잘 만드는 게 이제 실력이고,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게 성실이고 또 자기 신뢰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을 잘 만드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정확할수록 더 좋겠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의지가 좀 약해지고, 어떨 경우에 좀 모티베이션이 올라오고, 내가 어떤 시간대에 좀 바이오리듬이 좀 활성화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좀 잘 알고 있어야 이 원칙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원칙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걸 또 디벨롭 시키고 하는 게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원칙 모르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원칙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칙을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리드를 남한테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전두광이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은 원래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리더가 강하게 이끌어주기를 원한다, 자기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두광이. 저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리더가 만약에 내가 만든 원칙이라고 하면 나의 리더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이 만든 원칙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 리더는 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원칙에 스스로가 이제 리드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인간은 이제 어차피 리드를 당해야 되거든, 본능적으로. 내가 만든 원칙에 난 리드를 당하겠다 이거죠. 나를 리드하고 있는 게 내가 만든 원칙이냐 남이 만든 원칙이냐에 따라서 겉에서 봤을 때 좀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점들이 모여가지고 루틴이 되는 거고, 이 루틴들이 계속 쌓이면은 이제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세월을 지나도 이 킬로바이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1년이, 누구한테는 한 5년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3년 동안 걸린 프로젝트를 또 누군가는 1년 만에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랑 그냥 가지는 대로 계속 가는 거랑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이제 사사롭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결정사항들을 좀 줄여나가고, 좀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를 좀 낮춰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실력의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5만 거 다 기억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거 사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20대 때 사라지는 대로 살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땐 잡다한 거 다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물론이고 그날 같이 있었던, 같은 그 어떤 이벤트를 같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옷 입었는 거, 신발 신었는 거, 그리고 뭐 비용이 얼마 나왔는지, 누가 계산했고 무슨 카드로 계산했는지 이런 거 다 기억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와, 얘는 기억력이 진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시절에 뇌가 뭔가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젊고 이제 킬로바이트가 팔팔한데 뭘 하고 있는 거 없으니까 사사로운 건 잡다구리한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 측면을 잘 따져가지고 킬로바이트한테 중요한 일들을 많이 시키게 되면 하루 종일 뭐 정신도 없고 사소한 것들 막 기억 못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지나보면 이제 중요한 일들은 다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는 일에도 많이 접목을 시키고, 이런 관점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원칙이나 루틴들을 이런 걸 좀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나 이런 것들은 또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쟤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다는 건가? 또 이런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이런 뇌의 킬로바이트가 유실되고 있는 그런 부분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원칙이나 루틴 또는 이제 나아가면 이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효율을 좀 높여가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